7장 동탁의 최후. 다음날 왕유는 수중이 간직해오던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내는 야광주 2알을 황금으로 만든 금관에 장식하고 남몰래 여포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화려한 금관을 선물 받은 여포는 크게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왕윤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왕윤은 그런 여포에게 좋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정중히 그를 맞이했어요. 여포가 양손에 금관을 들고는 휘둥그레진 2눈으로 왕윤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십니까? 왕윤이 여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장군은 한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가 아닙니까? 내 장군의 뛰어난 모습을 존경하여 이렇게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니 사양하지 마시고 받아주시오. 여포는 예의를 갖추어 자신을 대하는 왕윤의 모습에 가슴이 떨렸어요. 여포는 동탁의 신임을 받는 1등 장수이기는 하지만 여태껏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칭찬하는 이는 왕윤이 처음이었어요. 여포는 쑥스러운 듯 씩 웃으며 술잔을 들이켰어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왕윤에게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렇게 둘은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였고 취한 듯한 왕윤이 여포에게 말했어요. 여포 장군, 장군은 나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소. 내 이럴 것이 아니라 내 딸아이를 소개해 주겠소. 조선아 들어오너라. 왕윤이 외치자 하늘거리는 비단 옷에 각종 보석과 꽃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어요. 초선을 본 여포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입을 쩍 벌린 채 침을 질질 흘리며 초선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왕윤이 초선에게 말했어요. 초선아, 장군께 술 한잔 따라드려라.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모두 다 이 장군님 덕분이다. 초선은 두볼을 빨갛게 붉히며 앵두 같은 입술로 여포를 향해 은은한 미소를 짓고는 술을 따랐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여포는 왕윤의 옆에 앉아있는 초선을 곁눈질로 훔쳐보며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장군, 제 딸아이를 장군님께 시집 보냈으면 하는데 장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왕윤의 말에 흠칫 놀란 여포는 냉큼 술 한 잔을 들이키고는 왕윤을 향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어르신께 죽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며칠 내로 딸아이를 장군의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왕윤은 여포의 손을 부여잡고 고개를 끄덕였고 입이 함지박만큼 커진 여포는 희죽희죽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왕윤은 여포 몰래 동탁을 찾아갔어요. 여지껏 어르신의 보살핌으로 이렇게 마음 편히 잘 살고 있는데 어르신께 제대로 대접을 한번 못 해드렸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부디 오늘 저희 집에 들러주십시오. 동탁은 아무 망설임 없이 왕윤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어요. 보답? 좋지. 그날 밤 동탁은 왕윤의 집으로 향했어요. 왕윤은 맨발로 대문 밖까지 뛰어나가
마치 황제를 맞이하듯 동탁을 향해 2번 절했어요. 수레에서 내린 동탁은 자신을 황제에게 하듯 대하는 왕윤의 모습을 보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왕윤은 100여 가지의 음식과 10여 가지의 술이 차려진 넓은 방으로 동탁을 안내했어요. 동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음식과 술을 보고는 침을 흘리며 좋아했어요. 왕윤이 바닥에 엎드려 동탁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게 된 것도 어르신께서 저를 잘 보살펴 주신 덕분입니다. 저에게 어르신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왕윤이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하자 동탁이 크게 웃으며 기뻐했어요. 왕윤이 동탁을 향해 비밀스럽게 속삭였어요. 어르신, 사실 제가 며칠 전 평범하지 않은 꿈을 꾸어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윤의 말에 동탁이 관심을 보이며 꿈에 대해 물었어요. 왕윤이 2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수수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번쩍하고 밝은 빛이 나더니 그것이 길게 꼬리를 늘어뜨리며 하늘로 솟아올라 태양이 되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 저는 곧장 불빛이 난 곳으로 달려가 보았고 그곳에 가보니 어르신의 옷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입던 옷만 남긴 채 하늘로 올라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 되셨으니 이것은 장차 어르신께서 황제가 될 것임을 알려주는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황제라 칭하는 왕윤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동탁은 연거푸 술을 들이켰어요. 하하, 황제. 만약 내가 황제가 된다면 그건 다 왕윤의 꿈 덕분이겠구나. 황제란 말에 기분이 좋아진 동탁은 연거푸 술을 들이켰어요. 왕윤은 기분 좋게 취한 동탁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놈아, 그것은 네 놈이 태양이 된 것이 아니라 불에 타 재가 되어 사라진다는 꿈이다. 왕윤이 동탁을 향해 음흉한 미소를 보이며 속삭였어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위해 재주가 뛰어난 아이를 준비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왕윤이 외치자 여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조선이라 하옵니다. 조선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동탁을 향해 웃음을 지었어요. 조선을 본 동탁의 2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왕윤이 조선에게 말했어요. 조선아, 어르신께 너의 노래와 춤 실력을 보여드려라. 조선이 동탁 앞에서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깃털처럼 가볍고 백조처럼 우아하게 춤을 추었어요. 동탁은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이 기울어진 것도 모른 채 탁자 위에 술을 흘리며 넋을 놓고 조선을 바라보았어요. 동탁이 조선을 보며 목구멍이 훤히 보일 정도로 입을 벌리고는 말했어요. 왕윤, 저 아이를 나에게 주게. 왕윤은 간사한 미소를 숨긴 채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어르신께서 받아주신다면 그 또한 저희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동탁은 초선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동탁을 배웅하고 돌아선 왕윤 앞에 방천화극을 지켜든 여포가 씩씩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어요. 여포가 사나운 눈빛으로 왕윤을 쏘아보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찌하여 초선을 동탁에게 보내셨소? 당장이라도 방천화극으로 왕윤을 내리칠 기세였어요. 사위, 왜 그러시나?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게. 왕윤이 두 손으로 여포의 팔을 쓰다듬으며 그를 진정시켰어요. 동탁 어르신께서 내 딸을 보고는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드신다며 크게 기뻐하셨네. 그러시면서 아들인 자네와 내 딸을 하루빨리 짝지어 주어야겠다며 내일 당장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하셨네. 자네도 알다시피 신부가 되려면 준비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가. 동탁 어르신께서 모든 준비를 맡아 하시겠다며 조선이를 데려가신 거라네. 그러니 자네도 어서 가서 신랑이 될 준비를 하게. 신랑이라는 말에 여포가 입을 쩍 벌리며 기뻐했어요. 그렇게 여포는 조선과의 결혼을 꿈꾸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버지 동탁이 자신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던 여포는 날이 밝아도 동탁이 자신을 부르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초선을 찾아 나섰어요. 아무리 찾아도 초선이 보이지 않자 여포가 하인을 붙잡고 물었어요. 어젯밤 아버지와 함께 온 초선이란 여자아이가 어디에 있더냐? 하인이 대답했어요. 어젯밤 어르신께서 데리고 온 여자아이는 어르신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인의 대답에 충격을 받은 여포는 비틀거리는 몸을 방천화극에 지탱한 채 겨우 버티고 서 있었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해진 여포는 방천화극을 바닥에 쿵 내리찍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와 결혼할 여자를 가로채다니. 여포는 당장이라도 동탁의 방으로 쳐들어가 구렁이 같은 동탁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세 번째 아버지마저 죽일 수는 없었어요. 여포는 우두커니 서서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동탁이 황제를 만나러 간 사이 초선이 여포를 찾아왔어요. 별처럼 반짝이는 초선의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장군님, 어찌하여 저를 구해주지 않으시고 그리 지켜만 보십니까? 그것은... 여포는 대답을 못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설마 돼지 같은 동탁이 무서워 피하시는 겁니까? 초선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포는 두 눈을 질끔 감고는 주먹을 쥐었어요. 동탁 따위야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또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초선은 고개를 돌려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곁눈질로 여포를 살펴보았어요. 입을 꾹 다문 채 연거푸 한숨만 쉬어대는 여포를 보자 초선은 흐느끼며 여포에게 안겼어요. 장군님. 그때였어요. 여포 내 이놈. 천둥 같은 소리에 여포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동탁이었어요.
화들짝 놀란 여포는 방천화극도 놓아둔 채 맨몸으로 달아났어요. 동탁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는 방천화극을 움켜쥐고 달아나는 여포의 등을 향해 힘껏 던졌어요. 여포는 잽싸게 몸을 틀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방천화극을 오른팔로 받아쳐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도망쳤어요. 내 오늘 여포 이놈을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동탁이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어르신. 멀리서 동탁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탁의 책략가 이유였어요. 안 됩니다. 조선은 많은 여자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포는 전하에 둘도 없는 장수입니다. 여포같이 훌륭한 장수가 적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일은 여포가 100번을 죽어도 잘못한 일이나 너그러운 어르신께서 큰 일을 위해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유의 말에 동탁이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어요. 한편 여포와 초성과의 일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져 왕윤의 귀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왕윤은 큰 결심을 한 듯 여포를 찾아갔어요. 사위가 걱정되어 한 걸음에 달려왔소. 내 소문을 들었소. 사위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여포가 아무 일도 없는 척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소문이라니요? 그것이 아내도 바치는 왕유는 말을 잇지 못하고 헛기침을 했어요. 여포가 씩씩거리며 왕윤을 보자 왕윤이 입술에 침을 바르며 한참을 우물쭈물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요. 사위, 세상 사람들이 사위를 두고 사내대장부가 자신의 아내도 못 지킨다고 수군거리니 내 속이 답답해 죽겠소. 왕윤이 슬며시 고개를 들어 여포를 살피니 여포의 얼굴이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붉게 달아올랐어요. 사위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을 용맹한 장수이거늘 동탁은 어찌하여 사위 같은 사람을 몰라보고 이렇게 막대할 수 있는지 사위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오. 왕윤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포가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댔어요. 사실 당장이라도 동탁을 베어버리고 조선을 되찾아오고 싶지만 아버지를 또 죽였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까 참았던 것이오. 왕윤이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사위, 그건 사위가 잘못 생각하였소.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짝을 빼앗고 아들의 등에 칼을 꽂는단 말이오. 이미 동탁은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오. 하지만 조선인은 사위를 만난 첫날 이미 사위의 아내가 되었다고 다짐하였소. 그런 조선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내 딸이 안타까울 뿐이오. 아내라는 말에 여포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여포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방천화극을 바닥에 쿵 내리치며 말했어요. 내 지금 당장 동탁을 죽이고 조선을 찾아오겠소. 왕윤이 여포의 두 손을 부여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위의 뜻이 정 그렇다면 그럼 사위는 동탁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척 행동하시오. 내 준비가 되면 사위에게 알려주겠소. 왕윤은 여포를 돌려보내고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며칠 뒤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하 이숙이 동탁을 찾아왔어요. 어르신, 황제 폐하께서 즉시 궁궐로 들어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동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즉시? 무슨 일이냐? 이숙이 동탁을 향해 실실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황제 폐하께서 어르신께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실 모양입니다. 동탁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 황제? 지난번 왕윤이 말한 꿈이 개꿈은 아니었구나. 알겠다. 지금 당장 궁궐로 들어가야겠다. 동탁은 그 길로 수레에 올라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궁궐로 향했어요. 그런데 궁궐로 향하던 중 10여 킬로미터도 못 가 수레바퀴 하나가 부러졌어요. 동탁은 하는 수 없이 수레에서 내려 말로 갈아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잘 달리던 말이 갑자기 앞발을 들어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날뛰더니 말의 고삐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궁궐로 향하는 길에 연이어 불길한 일이 생기자 동탁은 불안해졌어요. 동탁이 물었어요. 수레바퀴가 부러지고 고삐가 끊어지는데 이것은 불길한 징조가 아니냐. 동탁의 물음에 이숙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한나라의 새로운 황제가 되시니 쓰던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라는 하늘의 뜻으로 생각됩니다. 황제란 말에 동탁의 입가에 또다시 웃음이 지어졌어요. 동탁이 궁궐 앞에 도착하자 궁궐을 지키고 서 있던 군사들이 동탁만 궁궐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황제가 있는 궁궐 안에는 무기를 찬 병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기 때문이에요. 동탁이 홀로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철컥 소리와 함께 커다란 궁궐문이 닫혔어요. 이숙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잘 오셨습니다. 이숙의 말과 동시에 곳곳에 숨어 있던 수십 명의 군사가 튀어나와 창을 치켜들고 동탁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동탁의 가슴에 창이 꽂혔어요. 하지만 옷 속에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온 동탁의 가슴은 창의 날이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갔어요. 내 이놈들을. 동탁이 소리치며 도망갔어요. 여포야, 내 아들 여포는 어디 있느냐? 동탁의 외침에 여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동탁이 여포를 향해 외쳤어요. 아들아, 어서 저놈들을 물리치거라. 동탁의 명령에 여포가 웃음을 보이며 동탁을 향해 방천화극을 높이 치켜들었어요. 그러고는 창 끝으로 동탁의 목을 깊숙이 찔렀어요. 잔인하고 악랄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던 동탁이 아들 여포에 의해 목숨을 거둔 거예요. 이때 동탁의 나이 54세였어요. 왕윤이 명령했어요. 짐승보다 못한 동탁을 궁궐 밖으로 끌어내게. 왕윤의 명령에 동탁의 시체는 줄에 묶여 거리로 끌려 나왔어요. 백성들은 이제 안심하라. 황제의 자리를 넘보고 악랄하게 백성을 괴롭히던 동탁이 죽었다. 왕윤이 외치자
백성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황제 폐하 만세! 왕윤 만세! 여포는 백성들의 환호성을 뒤로 한 채 초선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초선 어디 있소? 내가 왔소. 여포가 소리치며 방문을 열었어요. 초선은 창가 앞에 놓인 탁자에 엎드려 있었어요. 초선 일어나 보시오. 여포가 왔소. 여포가 다가가 초선을 깨우자 초선의 몸이 탁자에서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초선은 이미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아 죽고 난 후였어요. 그녀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초선을 끌어안은 여포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동탁이 죽은 후 그의 몸은 50일 동안 시장 거리에 팽개쳐졌어요.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동탁의 시체에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차며 그동안 당했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달랬어요. 동탁의 죽음과 함께 그를 따르던 많은 신하들의 목도 달아났어요. 그중 동탁의 책략가였던 이유가 첫 번째였어요. 이유는 동탁의 집 하인들에 의해 처참히 밟혀 죽었어요. 그러나 동탁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군사들을 이끌고 재빨리 달아나는 이가 있었으니 동탁과 가깝게 지내던 이각과 곽사였어요. 그들은 동탁이 이전에 다스렸던 서량 땅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왕윤과 여포가 동탁을 죽이고 서량 사람들을 모두 죽이러 올 거라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각과 곽사의 거짓말에 군사들이 모이니 그 수가 자그마치 15만이었어요. 곽사가 말했어요. 천하 제1의 장수 여포가 있는 한 장안성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오. 이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여포는 힘만 세지 멍청하오. 계략을 세워 그를 유인한다면 장안성을 차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요. 이각은 그의 부하 장수 장제와 번조를 불러 말했어요. 나는 군사 3만을 이끌고 산골짜기 입구를 지키며 여포를 유인하겠소. 곽사 장군은 군사 3만을 이끌고 놈들의 뒤를 치되 우리가 징을 치거든 공격하고 북을 치거든 물러서며 여포의 정신을 빼놓으시오. 그렇게 우리 둘이 여포를 붙들고 있는 사이 장제와 번주 장군은 각각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장안성으로 쳐들어가시오. 여포가 없는 장안성은 빈성과 다름없으니 성만 빼앗으면 여포는 갈 곳이 없어질 것이오. 그렇게 이각은 곽사와 함께 장안성으로 먼저 쳐들어갔어요. 내 이놈 여포야, 못된 버릇을 못 버리고 또 너의 아버지를 죽였느냐. 내가 오늘 너의 못된 버릇을 고쳐줄 터이니 어서 나와 벌을 받아라. 이각의 말에 여포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내 기필꽃 이놈들을 밭으로 들여주마. 여포가 사나워진 얼굴로 방천화극을 치켜들고 달려오자 이각은 작전대로 군사들을 이끌고 달아났어요. 여포가 이들을 뒤쫓아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곽사의 군사들이 밀어닥쳐 여포 군사의 뒤를 공격했어요. 기습 공격이다. 모두 말머리를 돌려 뒤를 막아라.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여포가 말머리를 돌려 곽사의 군사들을 치려하자 어디선가 둥둥
북소리가 들리더니 곽사의 군사들이 산길로 빠져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여포의 군사들이 이리저리 둘러보며 적들을 찾고 있는데 이번에는 징소리가 들리더니 이각의 군사들이 산 아래로 한꺼번에 밀려 내려왔어요. 모두 말머리를 돌려라. 여포의 군사들이 숨쉴 겨를도 없이 말을 돌려 이각의 군사들을 쫓자 또다시 둥둥 북소리와 함께 곽사의 군사들이 여포군의 뒤를 공격했어요.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치고 빠지니 여포는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병사 하나가 다급하게 여포에게 달려와 숨가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포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이각의 부하장수 장제와 번조가 군사들을 이끌고 장안성을 차지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각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여포는 서둘러 말을 돌려 장안성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장안성은 이미 불길에 휩쓸려 검은 연기를 뿜으며 타오르고 있었고 성 너머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넘쳐났어요. 천하제일의 장수 여포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장안성을 빼앗긴 여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군사들을 꾸짖고 때렸어요. 그 바람에 많은 군사들이 몰래 빠져나가 이각과 곽사에게 항복했어요. 그렇게 여포는 남은 군사 100여 명을 이끌고 원소의 동생 원술에게로 향했어요.